윤석열 정부가 기조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조는 강경 일병도다. 그러다가 자칫 북한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우리도 또 더 대응을 확대시킬 경우 더 큰 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좀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장관님. 알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의 최고 실세 장관께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다고 그래서 기대가 많았는데. 뭐 최고 실세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럼 누가 제가 누가 실세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필요한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죠? 최근에 남북한 사정이 등 예. 그죠?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아니 최근에 이제 어젠가요? 12대 북한 측에서 폭격기하고 전투기 뜨고 우리는 또 그에 대응해서 30대가 전투기가 뜨고 미국 레이건 항공모함이 연합훈련 끝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무표정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배경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대응에서 더 비롯된 것이 크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뭘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이 더 부족해서 더 걱정이라는. 아니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넘친다는 얘기예요.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 넘치는 것도 부족한 거에 하나지요. 뭐라고요? 과부족 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것도 부족한 거에 하나다. 지금 우리 이상민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북한의 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해왔던 그들의 도발이고 분명히 제어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뾰족한 또 제어 있는 묘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응이 그러면 이 강경 일변도를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하냐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조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조는 강경 일변도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북한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우리도 또 더 대응을 확대시킬 경우 더 큰 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장관께서 인식하고 계시냐 말씀 묻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유화로 내지는 굴복으로 가지 않으면서 그러나 긴장을 더 상승시키지 않는 그런 정확한 포인트가 어딘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노력과 이제 정부 내에서 통일부의 제약된 입장도 이해되지만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의 입장,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조들 목소리가 좀 활발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강경 기조로 갖는 그런 목소리를 어느 정도 좀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통일부가 하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 이상민 의원님 당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좀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장관님.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의 최고 실세 장관께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다고 그래서 기대가 많았는데. 뭐 최고 실세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럼 누가 제가 누가 실세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필요한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좀 설득을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목소리를 내시고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이 특히 통일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반도의 평화가 좀 더 정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장관님께 좀 기대를 하고요. 우리 남북 관계 아무리 물론 어려운 점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해도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시선을 그쪽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북미 관계에 예속적이고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불편하지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북한을 상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대화
거래에 있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저기 통일부로서는 미국 측의 카운터파트가 없으니까 외교부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북미 관계가 핵이다 이거에서는 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게 주에서 빠지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 대신에 주가 될 때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하고 미국이 더욱더 이 비핵화 문제에 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뭐 차별화, 외교 통일 정책에 있어서 남북 간 정책에 차별화하려는 조급증,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조급증에 매달리다 보면 저는 패착할 우려가 더 크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어달리기 예. 하신다는 것이 전 그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지켜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하여튼 조급증을 좀 안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저도 그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게 남북 문제를 한 정권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겠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남북 문제를 그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그 아침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9.18 합의 문제를 그 한미일이 외교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그 여러 대응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거기 외교부 안보실만 거론하고 통일부는 빠져 있어요? 남북 문제는 뭐 당연히 통일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계십니다. 대통령께 말씀을 하십시오. 좀 알겠습니다. 입력을 예, 시키십시오. 예. 아니 저 워딩에 분명히 외교부 안보실만 들어가 있어요. 통일부가 이게 아마 그게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과 일본과 상의하는 부분은 외교부를 통해서 하지 통일부는 그러나 9.18 합의는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 합의인데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저 장관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걸 어떻게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런 입장입니까? 대통령의 그런 입장이? 지금 아까 대통령의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장관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 입장과 같은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나 뭐 여러 가지 합의들에 대해서 재검토도 가능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도 굳이 이 시점에 9.18 합의 이거는 군사는 남북한 간의 사소한 충돌을 완화시켜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좋은 합의인데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긴 거 아닌가요? 그건 아마 오늘 기사가 났기 때문에 기사 난 거에 대한 어떤 그 수동적인 대답의 과정에서 9.19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오늘은 뭐 대화를 나눈 적이 그러면 없었기 통일부 때문에. 장관께서는 네.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는 9.18 합의에 대해서 파기할 9.19 9.19 예.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9.19 합의에 대해서 파기할 생각은 없다. 이제 지금 당장 고려하는 건 없다. 예,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